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은 보시면은 이 경우는 지금 한국이 옷 한 벌과 핸드폰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한 명이 필요해요. 그냥 한 명이라고, 시간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 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핸드폰 생산에는 두 명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옷 한 벌에 두 명, 핸드폰 한 대 생산하는데 6명이죠. 한국은 옷을 생산하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모두 절대 우위죠. 저 그럼 모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국은 모두 절대 열의죠. 비용이 비싸요. 전부 다. 핸드폰 한 대 생산하는데 6명이나 필요하고 옷 한 벌 생산하는데 2명이나 필요하죠. 그러면 자,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모든 제품을 수입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잠깐 언급을 했듯이 무역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무역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무역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참가하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당연히 자,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절대 우위에 한국은 옷이나 핸드폰 모두가 절대 우위에 있고 중국은 절대 열위에 있으니까 한국은 모든 수출하면 이익이죠. 한국은. 하지만은 상대국은 모든 제품 생산에 열위에 있으니까 모두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무역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무역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중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 열의에 있어요. 열의에 있어요. 절대 우위 이론에 절대 우위 이론에 입각하면은 이런 경우 무역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 가격차, 상대 생산비 차가 존재하면은 무역은 이루어져요. 중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 열의에 있어요. 하지만 그 열의가 상대적으로 덜한 재화, 그 열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재화, 그 다음에 한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에 있어요. 하지만 그 우위가 상대적으로 더한 재화. 그러한 재화에 특화 생산하여 무역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더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비교 생산비 설입니다. 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비교 생산비 설에 입각하여 어느 나라가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교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옷과 핸드폰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와 같고요. 노동력은 이와 같아요. 자, 한국을 보면은 자, 옷을 생산하는데 이 옷 한 벌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그 옷 한 벌에 그 핸드폰 한 대에 대한 기입비용, 옷 한 벌에 핸드폰 한 대에 대한 기입비용, 옷 한 벌을 다시 말해서 핸드폰을 생산하는 노동력을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투입하려면은 몇 대의 핸드폰 생산을 포기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옷 한 벌에 핸드폰 한 대에 대한 기입비용이에요. 네, 우선 비교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입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을 선택을 했고요. 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기입비용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4년간 취업을 하여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4년이니까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죠. 대학을 들어오지 않고 취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지 않고 취업해서 돈을 벌면 4년간 벌 수 있는 게 1억 2천만 원. 자, 여러분은 취업하는 걸 포기를 하고 대학을 선택했죠. 대학을 선택한 대학의 취업에 대한 기입비용은 바로 1억 2천만 원이죠. 이래서 버는 거.
그러니까 취업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한 기회비용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요 1억 2천만 원, 즉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취업하여 1억 2천만 원을 버는 것을 포기하고 대학을 선택을 한 거죠. 왜?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한 그 기회비용은 바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요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여러분 대학을 선택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옷 한 벌에 핸드폰, 옷 한 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옷 한 벌을 생산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핸드폰 생산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옷 한 벌을 생산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요 옷 한 벌에 핸드폰으로 비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옷 한 벌에 핸드폰 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은 핸드폰으로 그 비용을 옷 한 벌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그 비용을 표현을 하면은 핸드폰 2분의 1대만 포기를 하면은 한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옷 한 벌을. 요 한 명만 포기를 하면은, 한 명만 가져오면은, 포기하면은, 옷 한 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즉, 옷 한 벌의 기회비용은 핸드폰 2분의 1대죠. 핸드폰으로 표시한 기회비용은, 옷 한 벌을 갖다 핸드폰으로 표시한 기회비용은 2분의 1대. 옷 한 벌의 기회비용은 핸드폰 2분의 1대가 되고요. 중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포기해야만 하는 핸드폰은 3분의 1대죠.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2명이 필요한데 핸드폰을 한 대를 생산해 6명이 필요한데 2명만 가져오면 되니까 요 2명은 6명이 한 대 만들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대밖에 2명이 투입되면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한 대를 전부 다 못 만들고 3분의 1대만 만들 수 있으니까 즉 핸드폰 3분의 1대를 포기하면은 2명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2명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3분의 1대를 포기하면은 자 핸드폰 3분의 1대를 포기하면은 2명의 노동력 여기서 핸드폰 3분의 1대 이거를 포기를 하면은 2명을 옷 생산에 투입할 수 있겠죠. 옷 생산에. 그러면 옷 한 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중국은 옷 한 벌의 기비용, 핸드폰으로 나타낸 그 비용은 핸드폰 3분의 1대가 됩니다. 돼요. 자, 이와 같이 기비용, 비용으로 표시를, 기비용으로다가 이 비용을 표시를 하면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비용으로 표현을 하면은, 옷 한 벌에 핸드폰 한 대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때요? 자, 옷 한 벌을 핸드폰으로 그 비용을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옷 한 벌 생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핸드폰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국보다 중국이 어떻게? 더 낮죠? 자, 옷을 생산하는데 누가 비용이 낮아요? 누가 기회비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중국이 낮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따라서 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더 적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교우위라고 그랬어요. 비교우위. 중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보다 낮아요. 즉 중국은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 옷을 생산하는데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다. 비용이 더 낮으니까. 자, 옷 한 벌의 비용은 핸드폰으로 표현하면 2분의 1대고 한국은. 중국은 핸드폰 3분의 1대니까 중국이 더 낮죠. 중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 한국은 비교 열의죠. 옷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은 비교 우위, 한국은 비교 열의에 있어요. 상대적인 가격차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옷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핸드폰 생산에 대해서 핸드폰 한 대를 핸드폰 생산에 대한 그 비용, 옷으로 표현한 핸드폰 한 대 생산을 하는데 그 비용을 옷으로 표현해. 옷 한 벌로 표현을 하면은 한국은 핸드폰을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옷을 몇 벌 포기해야 돼? 2명을
여기서 두 명을 가져와야 핸드폰을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두 명을 포기하면은 옷 몇 벌? 두 벌이죠. 옷 두 벌을 포기해야 두 명을, 옷 두 벌을 포기해야 두 명을 가져와서 핸드폰 한 대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한국은 핸드폰의 한 대에 옷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은 옷 두 벌. 핸드폰을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명을 필요한데, 두 명을 가져오려면은 옷을 두 벌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핸드폰 한 대의 기회비용은 옷으로 표현하면은 옷 두 벌이 되고요. 중국은 핸드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명을 가져와야 돼요? 6명을 가져와야 되죠. 6명. 자, 옷을 몇 벌을 포기해야 6명을 가져올 수 있죠? 옷? 자, 두 명이 한 벌이니까 6명이니까 세 벌이네요. 세 벌. 세 벌. 옷 세 벌을 포기해야 어떻게? 6명을 가져와서 핸드폰 한 대를 6명을 가져와서 핸드폰을 한 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국의 핸드폰의 비용은, 핸드폰 한 대 생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옷 세 벌, 즉 옷 세 벌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죠. 즉 핸드폰의 비용은 옷으로 표현하면은 옷 세 벌이 돼요. 핸드폰 한 대의 비용, 생산 비용은 옷 세 벌, 포기해야만 하는 옷의 벌수는 옷 세 벌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핸드폰 한 대에 옷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 핸드폰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즉 기회비용은 옷으로 표현하면은 중국보다 한국이 더 낮아요. 즉 한국이 핸드폰 생산에 비교 우위에 있고요. 중국은 비교 열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교 열위에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요 비교 우위에 따라서, 비교 생산비에 따라서 특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특화를 하여 생산하여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요 비교 이론의 핵심이죠. 자,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면, 즉 무역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예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특화 전이고요. 자, 노동력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간 일을 했을 때 일주일간, 그래서 일주일간 특화 전에 일주일간 한국은 8명을 투입해서 옷을 8벌을 만들었고요. 한 명이 한 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명이 한 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핸드폰은 일주일간 6명 투입해서 2명이 한 대만 쓸 수 있으니까 6명 투입하니까 3대 만들었고요. 중국은 16명을 투입해서 8벌을 만들 수 있고요. 2명이서 한 벌을 만들 수 있으니까 16명 투입하면은 8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은 중국 6명이서 핸드폰 한 대 만들 수 있으니까 18명이 일주일간 투입되면 핸드폰 3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특화하기 전, 무역을 하기 전이죠. 자국자족화에서의 이 전체의 총 생산량은 한국이 옷 8벌, 중국이 8벌에서 옷 16벌. 그 다음에 핸드폰은 3대, 한국이 3대, 중국이 18명 투입해서 3대 해서 핸드폰은 전체는 6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의 제품에 특화를 하는 거죠. 옷을 생산할 때는 어디가 비교에 있다고 했죠? 중국은 옷을 생산하는데 비교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핸드폰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작아요. 비교에 있어요. 핸드폰을 생산하는데. 중국은 옷을 생산하는데 기비용이 더 작으니까, 생산비가 작으니까 옷에 투입을 하는 거죠. 옷에 비교에 있어요. 요 비교에 입각하여 이제 특화를 합니다. 한국은 핸드폰에 특화를 하고요. 중국은
옷 생산에 특화를 해요. 모든 노동력을 한국은 핸드폰 생산에, 중국은 옷 생산에 투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한국은 요 8명을 가져오게 되면은 전부 다 어디에? 핸드폰 생산에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14명이죠. 14명. 자, 14명이서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없고요. 하나도. 14명이니까 2명이서 한 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7대 만들 수 있죠. 7대. 그리고 중국은 요 18명을 전부 다 옷 생산에, 즉 비교에 있는 산업에 제품에 특화를 하죠. 투입을 하게 되면은 34명. 자, 34명이니까 당연히 2명이 한 벌을 만들 수 있으니까 17벌을 생산할 수 있겠죠. 2명이고요. 이것도 2명이니까. 해서 34명을 투입해, 일주일간 34명을 투입해서 17벌. 그리고 한국은 일주일간 14명을 투입해서 핸드폰을 7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전체의 총 생산량은 17벌과 핸드폰 17대가 되겠죠. 자, 비교해 보세요. 핸드폰 증가했죠. 한 대 증가했고, 이것도 한 대 증가했죠. 이와 같이 특화 전과 특화 후를 보면은 모든 나라가 비교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죠. 이와 같이 중국은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죠. 그러면 한국은 중국이 더 생산하지 않는 핸드폰의 양보다 중국이 생산하지 않는 요 핸드폰, 중국이 더 이상 핸드폰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요 핸드폰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죠. 세대를 포기하고 그 세대를 생산했던 노동력을 전부 다 옷 생산에 투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더 생산하지 않는 핸드폰의 양보다 더 많은 양, 즉 한 대 더 많은 양이죠. 더 많은 양의 핸드폰을 생산을 하고요. 중국은 요 한국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옷의 양보다 더 많은 옷을 생산하죠. 한국이 포기한 옷 생산 8벌보다 더 많은 옷을 생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전체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나라는 비교위에 있는 제품 혹은 산업에 특화를 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비교에 있는 제품에 특화를 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총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즉 무역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핸드폰을 갖다가 7대 생산을 했어요. 7대. 한국은. 그리고 중국은 옷을 17벌 생산했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 필요 없는 핸드폰 3대를 갖다가 7대 중에서 3대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옷 17벌 중에서 8벌을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 후에 한국은 7대 중에서 3대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을 했죠. 7대 중에서 3대를 중국에. 그러면은 핸드폰이 교환 후에 핸드폰을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죠. 교환한 거죠. 핸드폰이 3대가 되고요. 교환 후에. 그 다음에 한국은 옷을 생산하지 않았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옷을 8벌을 받고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가 3대를 줬죠. 즉 교환을 했죠. 무역을 했죠. 따라서 교환 후에 한국은 핸드폰이 4대가 되고 3대는 수출을 했고요. 여기로. 그 다음에 옷을 3대를 수출하고 옷을 8벌을 받았으니까 옷이 8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옷이 8벌을 한국에 수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옷이 9벌. 그리고 옷 8벌을 한국에 수출하고 주고 수입한 핸드폰은 3대 이렇게 되겠죠. 교환 후에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는 핸드폰 3대를 원래대로 그대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입니다. 핸드폰 3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벌입니다. 컵이 아니라 옷 8벌을 그냥 소비를 하고요.
중국은 옷 8벌 그대로 소비를 하고 핸드폰 세대 그대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자, 그 나머지 잉여가 발생하게 되죠. 한국은 핸드폰 한 대가 잉여 즉 이익이 핸드폰 한 대가 남게 되고 중국은 옷 한 벌이 남게 되죠. 한 벌이. 이와 같이 중국이나 한국은 비교에 있는 제품 혹은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하여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한다.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비기우이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니까 무역은 이루어져요. 무역은 이루어져요.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면은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상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수출을 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보다 상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무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이와 같이 비교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교환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고요. 자, 비기우이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와 같은 그 비기우이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비기우이에 의해서 특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함의를 전해준 것이 바로 리카르도의 비기우이 이론입니다. 이러한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상호 이득,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전해준 그 리카르도의 비기우이 이론은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자, 이제 이 절대 생산성이 높은 국가도, 자, 절대 생산비가 높은 나라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생산성이 낮은 국가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이 싸게 생산하는 제품은, 즉 비교 열의 제품이죠. 외국이 싸게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외국이 싸게 생산하는 제품은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자국 시장에서보다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 즉 비교의 제품을 수출을 하면은 서로가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어요. 이러한 그 리카르도의 비교의 이론은 이러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무역은 비교의 이론에 의해서 살펴봤지만 비교의가 즉 상대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즉 상대적인 그 생산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에 있는 제품 혹은 산업에 특화하여 생산하여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각국이 비기우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은 어떻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리카르도의 비교의 이론, 비교 생산비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한계. 왜
왜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비교 생산비에 의해서 상대적인 생산비 차이, 비교 생산비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을 하는데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왜 요 비교 생산비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요 나라마다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갖다가 리카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가치설이에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는 아닙니다. 노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뭐 자본이라든가, 뭐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품이라든가 등등 생산 요소는 노동만이 아닙니다. 노동 플러스 자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가죠. 재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의 투입과 생산량 사이에 생산 요소의 투입과 생산량 사이의 그 관계죠. 관계는 일정 불변의 비례 관계로 봤어요. 즉, 이 생산 요소의 투입에서 오는 수학 체감이나 혹은 수학 체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어요. 자, 두 명이 투입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나를 생산한다면은, 자, 두 명 투입했을 때 두 개 생산. 세 명 투입했을 때 세 개 생산으로 봤어요. 자, 수학이 체증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명 투입했을 때 하나를 생산했지만 두 명을 투입했을 때 1.2개를 생산할 수 있고요. 혹은 세 개를 투입했을 때 세 개가 아니라 3.5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수학 체증이죠. 혹은 감수할 수도 있어요. 수학 체증하다가 이렇게 감수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 혹은 감수에 그러니까 이런 수학 체감이나 수학 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 체증 혹은 수학 체감이 이란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생산에서. 따라서 이러한 그 한계로 인하여 요 비교 생산비설의 그 수정이 요구됐고요. 수정이 필요하게 됐고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요 헥시어 올린과 같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한계를 갖다가 수정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새로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헥시어 올린과 같은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절대우위 이론, 그 다음에 비교우위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그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우위 이론 혹은 비교우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절대우위 혹은 비교우위 이론에 의해서 이 상황을 갖다가 왜 무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과제를 요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 팀을 갖다가 제가 편성을 했으니까 그 팀별로 여러분이 서로가 상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팀은 도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가 연락은 그 팀 게시판에서 서로가 그 팀별로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표기를 남기세요. 그러면 서로가 그 연락을 통해서 카톡에서 그 그룹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서로가 모르는 것 질문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작성한 설명한 것을 서로가 공유를 통해서 팀별로 하나의 요 과제에 대한 답을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완성한 이 과제를 갖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팀원이 제출한 요 과제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만 합니다. 수고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과제는 서로가 팀학습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은 각자 해주시고 작성은 팀원이 팀학습을 통해서 하시고 제출은 각자 과제 폴더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